안녕하세요. 상쾌한 기술사 세실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엔 기술사 시험 합격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자신감과 변화인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아닐까 싶어 꼭 제작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좀 이과 체질이라 답 나오는 얘기를 좋아하는데요. 이번에는 좀 제네럴한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한번 들어보시라고 음악도 처음으로 한번 넣어봤거든요. 자, 그럼 자신감 뿜뿜 방법에 대해 알아보러 가시죠. 기술사가 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매번 기술사 시험을 치고 계시나요? 처음 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많이 쳐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험 치실 때 어떤 마음으로들 치시나요? 빨리 치고 싶어 죽겠어 하시나요? 아니면 시험 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치기 싫어 하시나요? 아니면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번에 또 떨어지면 가족, 지인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하시나요? 또는 이번에는 기필코 합격해야지 하거나 떨어져도 기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이렇게 저렇게 꼭 보완해봐야겠어 하시나요? 아마 모든 마음이 다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마음이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지 간에 단 한 가지, 이것만은 꼭 가슴속에 새기고 준비한 후 시험장에 가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는 자신감입니다. 이번에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면 다음에 합격할 수도 있고 운이 안 좋으면 또 그 다음에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공부한 분야가 운 좋게 많이 나와서 정통 루트로 합격할 수도 있고,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분야를 퓨전 소설을 써서 속칭 운빨로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결론은 언젠가는 반드시 합격한다는 겁니다. 이 반드시 합격한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반드시 합격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도 힘들겠는걸? 나는 영원히 안 되는 것일까? 하는 물음표만 있으면 가는 길만 힘들어집니다. 제가 만유인력의 법칙,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같은 건 잘 모르는 반면 그래도 항상 깊게 믿고 있는 법칙 중 하나가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 열정을 내뿜으면 내 주변은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준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내 의견을 자신있게 답안지에 쓸 수 없고 채점관은 그 자신감 없는 답안을 보고 합격점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 내가 최우선으로 그 답안에 자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스스로를 먼저 신뢰해야 한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자는 시험 칠 때 자신감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뿅 나타나는 거요?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야 가능한 거 아니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온전한 나만의 목소리를 자신감 있게 내려면 분명히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시간이 짧게 걸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오래 걸리는 분도 계실 뿐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급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첨언드리고 싶어요. 조급해하면 있던 자신감이 초조함으로 바뀌거든요.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원하는 방향대로 당초 계획대로 쭉 나아가다 보면 옆길로 새지 않고 열정을 죽이지 않은 채 간절하게 바라면서 동시에 주변까지 끌어오를 열정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동한다면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 초조해 하나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데. 자신 있게 꾸준히 딴 생각 안 하고 목표 하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합격한 사람은 끝까지 공부해서 합격을 한 사람이고,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도중에 중단해서 합격하지 못한 사람일 뿐인 겁니다. 우보말리, 한 구독자님께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었는데요. 우보천리라 말씀 주셨지만 저는 이것을 약간 업데이트해서 우보만리라 해보겠습니다. 목표를 이루려면 필요한 최소 시간만큼의 투자는 있어야 하는 거고, 필요한 최소 정도의 지식은 옷처럼 나에게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걸음을 계산하고
자기가 지치지 않을 정도의 리듬을 파악한 후 그냥 계속 가세요. 빠르게 가시든 천천히 가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계속 가세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안개도 피는 상황을 헤치면서 만리를 우직하게 가다 보면 결국엔 해도 뜨고 비도 그치고 안개도 거치게 되는 목적지에 도착하시게 될 겁니다. 가다 보면 그 목적지가 천리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운 좋게 백리 만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늦게 도착했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늦게 도착하면 더 탄탄해진 내가 되어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니 오히려 운이 더 좋은 거라 말할 수 있겠죠. 천천히 가도 좋은 점이 있는데 절대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제 제가 기술사가 되어보니 기술사는 되고 나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사가 되기 전에는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 모름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반면에 기술사가 되고 나서는 주변 시선이 너는 전부 다 아는 사람이니 내가 묻는 건 다 정확히 똑바로 대답해줘 하는 분위기로 바뀌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술사가 되고 나니 어때요? 진짜 이제 전부 다 알아요? 이제 모르는 것이 없겠네요. 이건 기술사가 되기 이전보다 오히려 더 공부하고 더 발전해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일찍 합격하면 좋은 점이 당연히 있지만 그 내공이 충분치 않다면 면접시험에서 애를 먹을 수도 있고 실무에서도 자격증만 있고 지식은 떨어진다는 비아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내공을 쌓으며 탄탄한 학습을 한 이후에 합격을 한다면 비록 시간은 많이 걸렸으나 더 많은 지식을 발산할 수 있고 내 존재감 또한 더 강하게 발휘할 수 있으니 더욱 완전한 나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나 실무에서는 자신감이 빵빵 생기실 겁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따라서 이런 이유로 지금 당장 몇 번 떨어진다고 절대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천천히 계속 가시되 절대 멈추거나 옆으로 새지만 마세요. 열정이 수그러지는 순간 자신감도 잃고 방향도 잃고 시간도 잃게 되니까요. 간절히 원하지 않는 나에게는 주변도 환경도 목적물을 끌어다 주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공이기에 내가 원해야 하고 내가 죽을 듯이 열망해야만 합격은 나타납니다. 합격한 사람은 끝까지 공부해서 합격을 한 사람일 뿐인 거고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도중에 중단해서 합격하지 못한 사람일 뿐인 겁니다. 합격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한다면 합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른쪽을 보았다면 두 번째는 왼쪽도 보고 세 번째는 표도 그리고 네 번째는 플로우 차트도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현장 사례를 적용해보고 여섯 번째는 전체를 다시 한번 크게 그려보는 겁니다. 단기간에 합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작했으니 반드시 합격하는 것일 거예요. 될 때까지 가보자고요. 첫 번째 다시 자만심입니다. 첫 번째를 하기엔 자신감과 이질감이 있고 두 번째를 하기엔 너무 떨어진 감이 있기에 첫 번째 다시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자만심을 자신감이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꼭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올바른 토대 위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스스로를 신뢰하며 우직하게 걸어갈 때는 자신감이라 부를 수 있지만 부실한 토대 위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행하기 편하게만 순간적으로 드러내기에만 급급한 것은 자만심이라 부릅니다. 정말 엉뚱한 답을 쓰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번에 무조건 합격할 거야 라는 엉뚱한 만족감은 금물이에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방향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답을 써야 하는 거지 문제가 요구하지도 않는 자신이 많이 아는 분야를 쓰기 쉽다고 왕창 쓰고 나오는 것은 불합격하는 가장 흔한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기분만 실컷 내다가 얼굴 붉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할 때는 내가 가장 못한다는 겸손함에서 시작해야 되고 시험장에 가서는 내가 가장 많이 안다는 자신감으로 닫아야 합니다. 나침반의 정확한 방향 위에서 자신감 있게 답안을 수렴시켜 나가야지 N극, S극이 어딘지도 모른 채 엉뚱한 방향 위에 자만심 가득한 답안을 발산시키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행동임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이 역시 정말 당연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 분들이 난해하시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바로 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조금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고 많이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신감만 100% 있어서는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습니다. 목적물을 향해 갈 때 최고로 좋은 방법, 최고로 좋은 방향, 최고 좋은 장비, 맑은 정신, 최신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수정하고, 장비가 잘못되면 수선하고, 정신이 흐트러지면 맑게 가다듬고, 정보가 부족하면 추가 수집하고, 정보가 잘못되었으면 버리고 바른 정보를 찾아야 하는 거죠. 앞선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다음 시험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인을 찾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변화하지 않은 채 그냥 시험만 다시 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를 하지 않은 채로, 또는 살짝만 변화한 채로, 또는 변화를 이상한 방향으로 한 채로 말이죠. 그러면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고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두 번 살짝 높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는 오차 범위 내에서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고득점으로의 연결은 아닌 거죠.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해 1:1 대응 대책을 수립했다면 합격할 그 시험을 분석을 하기 귀찮아서, 분석량이 많아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원인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새로운 대책을 세우기 귀찮아서, 대책을 세우기에 난해해서,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변화를 하지 않고 업데이트 없이 이전과 똑같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이전과 똑같은 결과를 받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구인데,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용어 18점, 서술 45점이 한참 모자라게 나온 답안은 변화를 주기 쉬울 겁니다. 완전 틀린 답이니 쉽게 인정이 가능하고 새로운 방향 설정이 그나마 용이하죠. 하지만 우리는 용어 10점, 서술 30점을 맞는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어 15점, 서술 40점을 맞는 상황에서 18점, 45점으로 변하는 걸 원하잖아요. 합격점에 조금 모자란 용어 16에서 17, 서술 43에서 45가 나오는 답안은 A 다음엔 18점, 45점 맞겠지 하면서 변화를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망설여지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에이, 이번만 이상하게 쓴 거고 이번만 이상하게 채점 된 걸 거야 라며 스스로를 무감각하게 위안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죠. 하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귀찮지만, 어렵지만 변화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마의 18점, 45점을 넘어서요. 한 가지 저희 예로 예전에 폭염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문제에서는 폭염 관리사항 3가지를 쓰라고 해서 3가지를 썼는데, 그런데 항상 18점이 안 넘는 거예요. 아니, 쓰라고 한 3가지를 법령에 있는 그대로 자세히 다 썼는데 다른 이상한 걸 쓴 것도 아닌데 왜 점수는 항상 16에서 17일까? 정말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험엔 작정하고 변화를 한번 줘봤습니다. 관리사항 3가지 작성 시 각 항목별로 산안법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현장 경험과 재고 방안을 추가하는 걸로요. 10점짜리 문제에서도 현장 경험을 과감하게 적용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점수가 드디어 18점을 넘어서는 거네요. 이제서야. 절대 고여있으면 안 되고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고 자꾸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악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엔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다음엔 꼭 되게 만들겠어로 가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파악하고 일일이 1:1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을 의도적으로 인지해야 될까 말까 한 게 이 기술사 시험입니다. 기술사 시험은 국가에서 인정한 최고 기술 자격증이자 고시급으로도 분류되며 합격 후에는 국가와 학계에서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인정해주는 시험이잖아요. 이런 시험을 합격하는데 에이,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문제를 이상하게 출제했네, 채점을 이상하게 했어 하는 의미 없고 남 탓하는 상투적인 마인드는 정말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요. 이번 시간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신감을 가득 담은 답안을 작성하되 그 자신감이 발전적 변화로 가득한 자신감이라면 여러분들은 기술사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하십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술사 세실이었습니다.